첫 정규직이었죠. 제가 원하던 걸 하게 돼가지고 기분은 좋았죠. 하나, 둘, 셋. 사무실 정리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청소를 이거밖에 못했냐 하면서 되게 폭언을 막 시작한 거예요. 막 쇠망치로 막 제 머리까지 오면서 너 대가리 깬다 막 이러면서. 무릎 꿇어 이 새끼야. 그래 무릎 꿇어.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너는 나한테 죽어. 진짜 너 독자를 해 찍어. 너 독자를 해 찍어. 네, 안녕하세요. 스브스 프리미엄 대나무숲 복면 제보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인권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강성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저희 복면 제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직장 내에서 겪은, 사회에서 겪은 이 갑질에 대해서 폭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까 저희가 또 앞서서 그 영상으로 한 청년이 겪었던 그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네, 첫 정규직이었죠. 사무직이라는 데를 이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제가 원하던 걸 하게 돼가지고 기분은 좋았죠. 처음에는 저희 어머님 뭐 친구분들한테도 자랑하시고 그랬죠. 저 사무직에 들어갔다 오니까 좀 자랑도 많이 하시고, 회사 자체는 괜찮아서 업무도 그렇게 강도는 높지 않았거든요. 이 피해자 김군이 30살의 청년인데요. 직급이 사원입니다. 이 근무한 지 8개월쯤 지났을 때 가해자인 이 상무가 갑자기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면서 막 트집을 잡았더랍니다. 이 김군은 이 회사의 재고 관리 담당 직원으로 취업을 했고요. 사무실 정리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청소를 이거밖에 못했냐 하면서 폭언을 막 시작한 거예요. 야 이 새끼 왜 이것도 정리 안 하고 너 뭐하는 새끼야 이러면서. 청소 상태를 지적하면서 언성을 막 높입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뺨까지 때렸대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막 더 화가 났나 봐요. 네 이런 책임을 와 이 새끼야. 정의정돈 제대로는 청소하라가 네 이름은 정의정돈이야. 내 책임 와봐 이 나는 병원 아니지 마. 의심을 많이 해 이 새끼야. 너는 회사생활 못해. 알았어? 때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 전마에게 맞을래 한번? 한번 맞아볼래 맞다로? 아니 폭언까지 그래. 저 청년 대신에 폭력까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방에 있는 공구함에서 쇠망치를 꺼내가지고 머리를 때린다고 하면서 막 쫓아왔다라는 그런. 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상무님 방에 무슨 공구들이 있었거든요. 막 쇠망치로 막 제 머리까지 오면서 너 대가리 깬다 막 이러면서 그런 욕이랑 막 하시고, 그래서 솔직히 너무 위협을 느껴가지고 바로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일단 경찰에 제가 먼저 신고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김군을 더 괴롭게 만든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4월 16일에 이 대표님 옆방에 창고 하나 또 있었어요. 근데 그 대표님 친형이 그 창고를 이제 저보고 정리하라 하더라고요. 물건 옮길 때 좀 무거운 게 있었어요. 되게 페인트통 같은 게. 그래서 무거운데 내려놓는데 소리 난다고 본인 앞에서 물건 던졌다고 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똑바로 하는 거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 이렇게 집어던지고 하는 게 가격 어떻게 어떤 내 앞에서 이렇게 물건 던져 이 새끼야. 물러 죽고 죽어 나와 이 새끼야. 주차장으로 가. 이거 떨어뜨린 거겠죠. 떨어뜨려 던지기 거리. 아주 던지지 마. 안 던지는 게 아니라 잠깐 들려가지고 인사드렸거든요. 뭐 때문에 바로 잡아주면 네 하고 중에 한 생각을 안 하고 어서 던져. 버릇없다. 왜 감히 내가 네 아버지 뻘인데 네 아버지 앞에서 너 물건 그렇게 던질 거냐면서 그런 식으로 폭언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막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계속 뭐라 욕하는 거예요. 이 새끼 뭐 사람이 어디서 우습게 보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까지 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나와서 뭐라 했어요. 되게 기분 나빠서 부모님까지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뭐라고 하셨냐고 하니까 막 와서 막 멱살 잡고 막 이마 밀치고 목을 막 치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그냥 뛰쳐나왔는데 막 뒤따라오더라고요. 이름 부르면서 거기 서라고. 3층 정도 내려가서 남당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네, 바로 경찰 전화해서 지금. 화장실로까지 도망을 쳐야 될 정도로 폭행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가해자가 폭행한 이유가 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뭐 청소를 좀 제대로 안 했다, 뭐 물건 옮기는데 뭐 힘든 내색을 했다, 뭐 이런 이유로 막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회식 자리에서 막 술에 취해가지고 머리를 때린다거나 막 지나가다가 뒤통수를 때린다거나 막 크게 화내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폭행도 계속 이어졌다고 해요. 뭐 임원이 직원한테 이러는 게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였나요? 이 회사가 8명이 근무하던 어떤 작은 중소기업이었다고 하고요. 지금 사연을 들어보니까 한두 가지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폭행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모욕적인 언사 있지 않습니까? 뭐 각종 욕설이라든지 모욕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죽여버린다, 뭐 이 새끼야 라고 하는 거는 협박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이 사건은 직장 내에서 일어났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뭐 폭행, 협박, 강요 이런 거를 넘어서 직장 내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군은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때 당시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제도의 미비점이 뭐가 있었냐면 괴롭힘의 당사자가 사장님이나 혹은 사장님의 가족이 근로자를 괴롭혔을 때는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었어요. 예전엔 2019년엔 없다고요? 없었어요. 형이 그랬잖아요. 친형이. 미비점이 발견이 되고 이거를 보완을 했어요. 2021년 10월 14일에 시행이 된 건데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사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임척, 즉 가족, 여기서는 해당이 되겠죠. 가족 기업이죠. 네. 네. 이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사용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재 규정이 없었지만 현재는 생겼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이게 시행된 날짜가 2021년 10월 14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조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없는 거겠죠. 폭행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변호사님. 네네. 이거는 이제 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케이스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이거는 폭행 미수도 아니고 그냥 실제로 때렸어요. 뭐 뒤통수도 때렸다고 하고 뭐 뺨을 때렸다고 하고 이거는 분명한 폭행이기 때문에 폭행죄가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 신고를 했나 봐요. 뭐 112 이런 데. 맞아. 아까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왔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막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찰이 이분 지금 고소하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고소를 그때는 안 하셨대요. 이 근로자분은 이걸 내가 형사상으로 문제를 삼았을 때 내가 회사를 나가야 되고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어머니가 진짜 우리 아들 뭐 사무직 너무 좋다 막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기관에 나 맞은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폭행죄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근데 지금은 이제 이분이 복면 쓰고 나오실 정도로 아 나는 이 부당함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상황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는 고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번복은 아닌 거죠. 경찰 부른다고 누나랑 갑자기 야 이마 정가 팔범이야 임마 이 새끼야 저 오피움 2번 씹어먹은 놈이야 임마 6살 때 새끼야 천장을 내온 놈이야 임마 언제 거부해 이 새끼야 일시킬인데 반항을 하고 이 새끼야 죽을래? 소리를 지르는데 뭐 망치도 막 꺼내서 막 쫓아갔다 그러고 약간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처럼 전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요걸 봤을 때는 이분은 반사회성 인격장애 아니면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 두 개가 각각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같이 진단 내릴 수도 있거든요.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특징은 보통 대부분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말씀하시는 사이코패스가 이제 정신과 정식 진단명으로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입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특징은 뭐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 변호사님을 이렇게 때릴 때는 뭔가 이 때리는 거에 대한 죄책감도 느껴지고 머뭇거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소파를 내려칠 때는 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 거다라는 걸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이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반사회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은 이런 공감이 없습니다. 네, 내가 이걸 때리는 거나 이걸 때리는 거나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쉽게 때리듯이 때리면 됩니다. 이 사람의 감정 난 몰라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나 전과 8범이야 이런 이야기. 사실 진짜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랑이 되는 또 질병이 있습니다. 위세를 과시하는 건가요? 아, 예. 네. 전과 8범인 거를 진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그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자기가 다른 뭇 사람들과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되게 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썸씽 스페셜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도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냐 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로 여기거든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의 우월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애가 다치는 거거든요. 아, 이 정도 되면은 사내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법하다고 느껴집니다. 첫 타겟이 이 김군이었고 나중에는 격리 직원이나 다른 직원들한테도 폭언을 하긴 했대요. 하지만 이 김군한테 가장 수위 높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멘트들로 봐서 추측해 보건데 얘는 나의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사람. 그걸 통해서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한 존재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잘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나의 우월성을 이렇게 침해를 해? 내가 너보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이게 나르시시스틱 인저리라고 하거든요. 자기애성의 인저리, 상처라고 하거든요. 그 자기애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이 이런 자기애성 인저리를 받으면 그때 화를 엄청 많이 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쿵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반역이에요. 나에 대한 모욕이고. 나에 대한 모욕과 반역이에요. 그래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진짜 하루하루라고 불안했어요.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다녔어요. 사연 보면서 제가 분노 조절 장애 걸릴 뻔했어요. 근데 또 진짜 화가 나는 거는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 하는 개인 사정을 퇴직하겠다고 아래에 저보고 사인만 하래요. 그러면서 이걸 사인하면은 만약 사인 안 하면은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